우리 중학교 때부터 식 체계를 항상 이렇게 구별해 왔었어. 식을 다항식, 등식, 부등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었지. 다항식은 3x-2y 플러스 5 이렇게 등호랑 부등호가 없는 이런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요런 식을 다항식이라고 했었고,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으로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뭐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했었지. 그리고 또 부등식은 등호 대신에 부등호가 있는 식으로, 요것도 등식의 항등식 개념으로 절대부등식, 얘는 항상 참인 등식이라면 요것도 실수 조건에서 항상 참인 부등식이고, 얘는 특정한 x값에서만 참인 등식이라면 조건 부등식은 특정한 x 범위에서만 참인 부등식을 의미해. 그래서 지금 크게 다항식, 등식, 부등식으로 식을 분류할 수 있고, 등식은 다시 항등식과 방정식, 부등식도 다시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으로 분류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해보면, 식이란 문자나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 이런 거지.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어. 그래서 이 다항식의 목적은 뭐라 그랬지?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래서 동류항, 괄호 같은 거 풀고 동류항 정리해서 식을 간단히 하는 게 다항식 풀이의 그 문제였고, 자, 등식에서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또 등호가 있는 등식을 분류할 수 있는데, 항등식은 등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인 등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도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어. 요거를 전개하면 좌변의 식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우변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래서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항상 참이지. 그래서 항등식의 목적은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 되기 위해서 요런 개수들을 한번 구해봐라. 요런 게 문제인 거지. 항상 참인 등식이 되기 위해서 개수나 상수항 같은 거 구하시오. 요런 게 문제인데,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방정식이면 사실 여기 방정식이면 이 좌변의 식의 모양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같지 않으니까 절대로 요런 개수 상수항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식은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요 1차 항의 우변의 1차 항의 개수를 맞춰봐.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은 뭐냐면,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요렇게 다이렉트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모든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또는 임의의 x에 대하여 항상 참인 등식, 또는 어떤 x의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또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요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 이제 문제에서 자, 다음 식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하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요런 개수들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ax 플러스 b는 0이래. 그럼 이때 a와 b 값은 뭐가 되겠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겠지. a도 0, 그리고 b도 0. 그렇고 왜냐면 여기 우변이 0x 플러스 0인 꼴이잖아. 그리고 다음이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좌변이 ax 플러스 b고 우변이 cx 플러스 d라 하면 a는 c이고 b는 d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좌변이 2차식이야. 근데 그게 0이래.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어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a는 d이고 b는 2이고 c는 f가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x에다가 7 그리고 y에다가 3을 넣어도 참이고 x에다가 5, y에다가 2를 넣어도 참이래. 그러려면 얘도 0, 얘도 0, 그리고 남은 것도 0이어야 되니까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어야 돼. 근데 ax 플러스 bx, by 플러스 c가 자 다음과 같다면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y의 개수는 y의 개수끼리,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좌변, 우변 뭐 전개하거나 풀었을 때 시계 모양이 같아야 x, y에 x에는 같은 x 값이, y에는 또 같은 y 값이 들어가면 항상 참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러면 요런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미정계수라고 하거든? 정해지지 않은 개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데 그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개수 비교를 한 거야. 지금처럼. 이건 개수 비교를 한 거거든? 어,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찾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고, 이 개수 비교법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를 했던 거였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개수 비교법으로 했고, 자, 두 번째는 항등식이 뭐래?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며. 그래서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봐. x에다가 7도 한번 넣어봐. x에다가 0도 한번 넣어봐. 이렇게 x에다가 적절한 수치를 대입해서 이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그거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 자, 요거는 항등식의 정의, 뜻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 방법이었어.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이렇게 항등식이다. 그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고, 자, 그러면은 등식의 또 다른 하위 개념인 방정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방정식은 문자의 특정한 값을 대입할 때만 참인 등식 또는 x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지. 그래서 방정식의 목적은 근을 구해라, 해를 구해라, 방정식을 풀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는 뭐 이렇게 근을 직접 구하는 문제 유형 또는 근과 관련돼서 근과 개수의 관계, 뭐 판별식, 실근의 개수 요렇게 근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지. 그리고 여기 부등식도 우리 여태까지 조건 부등식만 풀었거든.
3x 마이너스 3 부등호 9.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참이 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를 우리 조건 부등식을 풀어라 해서 이제 그거는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명제 파트에서 이제 절대 부등식을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항상 참인 부등식이 있다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 x에다가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얘는 항상 참인 거거든. 자, 그거를 이용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항등식의 뜻이 뭐였고, 항등식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개념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일단은 개념 설명 꼼꼼히 읽어보고 지금 요런 거를 다 표로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다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눗셈식,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요것도 검산식도 사실 항등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것도 문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자, 나머지도 다 꼼꼼하게 읽어봐. 물론 여기 개념 체크도 스스로 풀어보고.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 등식에 대해서,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데, 이 등식이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는 힌트를 이렇게 주는 거야.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 얘가. 자, 그러려면은 얘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니까 식을 먼저 정리해야 돼. x가 있는 항. 얘는 x에 대한 1차 항이겠지. x에 대한 1차 항.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항 취급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러면 얘가 ax 플러스 b는 0 이런 꼴이잖아. 자,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도 0이고 and 얘도 0이어야 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k-a가 0이니까 마이너스 a를 이항하면 여기서 k는 a다가 나오는 거고, 자, k 자리에 a를 다시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는 2 이렇게 되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다시 k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자, 그리고 또 2번 문제도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자,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보여주고 있어. 지금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래. 그럼 문제를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k에 대한 1차 항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상수항 취급. 자, k에 대한 1차 항, 그리고 요렇게 남은 것들은 상수항 취급해서 요거는 AK 플러스 B는 0 이런 꼴로 지금 정리를 한 거야. K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얘도 0, 얘도 0 요렇게 푸는 거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0이고 요것도 0이다. 그러면 X는 4이고 요거 정리하면 2A는 2. 그래서 A는 2A. 잠깐만. 여기, x에다가 4를 여기다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4를 넣으면 얘는 a지, a. 그래서 a가, 다시, x가 4했으니까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3a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a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자, 여기 아래 유제 문제도 풀어보고, 자, 다음.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자, 그랬을 때, 뭐, 요런 미정계수 a, b, 식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계수비교법으로 해보자. 요렇게 전개해서 ax 제곱인데, 걔가 2x 제곱이니까 a 값은 2다가 됐고, 자, 그리고 상수항부터 할까?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6인데, 그럼 c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제 x에 대한 1차 항이 나오려면 요렇게 분배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3 마이너스 2a가 b가 되는데 a가 2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다 전개해서 좌변에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는 1이고 좌변의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는 마삼이고 좌변의 상수항은 마사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와 전개하고 너무 빡셀 것 같아. 이럴 때는 자 1번은 우리가 개수 비교법을 했다면 2번은 항등식의 뜻을 이용한 수치 대입법으로 한번 해볼게. x에 대해서 어떤 x를 집어넣던지 간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래매 항등식의 의미가. 그러면 나는 x에다 적절한 수를 대입을 해볼 건데 왠지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싶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요 항이 0이 되잖아.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잖아. 그럼 얘만 남을 거지. 자, 그런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미정계수가 3개니까 식이 3개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x에다가 0을 넣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식을 한번 뽑아내 볼게. 자, 일단은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하면 얘는 일단 0으로 가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는 3c지. 그래서 3c는 x에다가 1 넣기로 했으니까 1 빼기 3 빼기 4 그러면 마이너스 6.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됐고 이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번엔 여기 항이 0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 그러면 마이 곱하기 마3이니까 6b가 되는 거지. 그래서 6b는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4 플러스 6 마이너스 4. 그래서 b는 1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여기 x항이 있으니까 얘가 지금 0이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x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a가 되지. 마이너스 2a는 x에다 0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서 a는 2 이렇게 되겠네. 아래 문제도 풀어보고 자 나눗셈에서 검산식으로 표현한 게 항등식이라고 했어. 그러면 해볼게. 이 식을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라고 했는데 좌변 우변 항등식이잖아. 이렇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식의 모양이잖아. 그러면 무슨 방법을 할까? 개수 비교를 할까? 네, 요거를 전개해서 자 그러면 여기 항을 전개하면 x 세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x제곱 플러스 1x인데 네,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1x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 됐지? 자 그럼 딱 개수 비교하면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 c가 플러스 2 됐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얘는 이거래. 근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난 이거 딱 보는 순간 기계적으로 자 1로 조립제법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끝에서부터 2, 6, 7 이렇게 제 나머지가 나오는데 걔가 지금 D값, C값, B값 그리고 여기 마지막 얘가 A값이 되는 뭐 이런 유명한 형태인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런지 한번 해볼게. 자, 얘가 항등식이라 그랬어. 그래서 좌변을 x-1로 나눠. 그러면 몫이 뭐가 있겠고 나머지가 뭘시기가 있겠지. 물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항일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변도 똑같이 x-1로 나누면 몫이 뭐가 나오고 나머지가 뭐가 나오겠지. 근데 어차피 좌변 우변 똑같은 식이었으니까 요런 모양도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해볼게. 이제 좌변 파란색부터 2, 1, 마이 1을 x-1로 나누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넣는다 그랬어. 그러면 2, 2, 3, 3, 1, 1
해서 2가 나머지지. 그러니까 여기 몫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변도 마찬가지로 x-1로 나눠보자. 그러면 이렇게 x-1로 나누면 얘 x-1로 나누면 a의 x-1의 제곱 이렇게 남을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자 얘를 x-1로 나누면 여기 첫 번째 항에서는 a의 x-1의 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 두 번째 항에서는 b의 x-1 이렇게 남을 거고 세 번째 항에서는 c 이렇게 남을 거지. 그리고 남은 나머지가 d더라고. 이해해?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분배를 해봐. 얘가 나오잖아. 요 나머지가 d일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 나머지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나머지 상수항이 되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다시 얘는 지금 이 모양이니까 맞지? 다시 봐봐. 어, 요 모양이 이 모양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걔는 다시 이거인 거잖아. 얘를 또 x-1로 나눠보자고. 얘를 x-1로 나눠. 그럼 여기 1 들어가지? 그럼 2, 2, 5, 5, 6 해서 요 나머지가 또 c가 될 거거든. 자, 다시 해볼게. 어, 요거를 x-1로 나누면 몫이 a x-1이고 나머지가 b다. 맞지? 어, 그러니까 얘가 얘인데 걔를 x-1로 나눴더니 그러니까 얘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그 몫이 이거고 그때 어, 나머지 이거 c지 c. 잠깐만, 내가 뭐 하다 말은 것 같아. 다시. 이렇게 되고, 플러스 B. 아, 이렇게까지 묶이고, 그리고 남은 나머지가 C지. 자, 요렇게 분배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렇게가 지금 이렇게 몫이 되는 거고, 이때 남은 나머지가 C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또다시 요 몫이 지금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또 뭐로 나눠? x-1로 나눠. 그러니까 자, 여기를 x-1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2 내려오고 2 올라가고 7. 요 나머지가 지금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얘 x-1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잖아. 요게 2 이렇게 된다. 얘로 나눴을 때 몫이 2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해했으면 이제 요런 형태 얘가 얘인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얘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조립제법에서 첫 번째 나머지, 두 번째 나머지, 세 번째 나머지, 마지막 목 이런 식으로 구해낸다고. 다시 이 1, 마이 1을 x에서 1로 나누면 2, 2, 3, 3, 1, 1, 2 해서 얘가 D 해서 찾아내고 또 요 몫을 다시 그러니까 얘를 x-1로 뽑아내고 이제 요렇게 했을 때 그 몫이 지금 얘가 되는 거였지. 걔를 또 x-1로 나누면 2, 2, 5, 5, 6 얘가 이제 C가 되는 거고 얘가 6, 2. 자, 그리고 그거를 다시 또 x-1로 나누면 2, 2, 7. 얘가 B가 되는 거고, 요게 A가 된다. 요렇게. 자, 그리고